인성회계법인의 정재학 회계사입니다. 대표님들, 혹시 내 회사의 돈을 내가 조금 가져다 쓰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개인적인 대출 상환, 혹은 급격히 떨어진 주식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 법인 계좌에서 슬쩍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한 시작입니다. 지분 100%를 가진 내 회사니까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채워 넣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이라 불리는 이 돈은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빌린 돈일지 모르지만 국세청의 시각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세금을 갉아먹는 최악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대여가 아닌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세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폭탄을 불러오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다스리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우선 인정이자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연 4.6%의 이자만큼 수익이 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표님이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그만큼 이익이 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동시에 대표님께는 그 이자만큼 상여금을 준 것으로 처리하여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물립니다. 결국 돈은 빌렸는데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세금을 지불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이 은행 대출을 쓰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국세청은 은행 빚낼 돈은 있으면서 대표에게 빌려줄 돈은 있느냐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은행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소중한 세금 방어막인 비용 처리 권한을 박탈당함으로써 법인세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업의 대외 신용도 하락과 법적 리스크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는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을 보고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 대출 연장이 거부되거나 금리가 폭등하는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정부 입찰이나 공공사업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기업의 혈관인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주주 간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사가 어려워질 때 이 가지급금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명백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실형의 위협으로 다가오며 대표님의 경영권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이자처럼 불어나며 기업을 좀먹는 기생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쌓이는 속도는 빛보다 빠르지만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조기검진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여나 상여금을 높이고 적정한 배당 정책을 세워 대표님이 개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급할 때 법인 통장에 손을 대는 습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대표님의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 전략이나 대표님의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같은 특허권 활용법을 통해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차장님,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말은 세무조사관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입니다. 단언컨대 나중에는 없습니다. 투명한 장부 정리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여 암세포를 도려내시기 바랍니다.